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각 종목들 간의 상승 여력과 그리고 변화된 가격대가 많이 있는데요. 현재 매매를 하시거나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적 있으시면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2부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실시간 문자 상담과 전화 상담 그리고 유튜브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도 열려 있는데요. 참여 방법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개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질문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역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가 이제 12시가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자, 잠시 쉬어가는 동안에 변화된 가격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본장에서는 나스닥과 S&P 500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수 선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S&P 500은요, 2,703.2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6%까지 상승 여력 좀 탄력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역시 같은 흐름입니다. 6,559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0.68%의 상승 여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 저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렸는데 앞서서 마스터님이 짚어주신 대로 0.38%까지 좀 빠지면서 어제 저점을 깬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1.20640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저 골드 같은 경우 역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1,316.6달러로 0.19% 약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일부에서 살펴본 가격대보다 더욱더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일단 61달러 돌파 이후에 61달러 초반대 가격이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탄력적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고 61달러 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주요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이 양 지수에 대해서는 고점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장 역시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하지만 유로 FX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확인을 하셨듯이 가격대 더욱더 하방 쪽으로 빠지고 있다는 점, 앞서서 마스터님이 또 실시간으로 전략도 짜드렸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역시나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아래쪽 방향으로 더욱더 열려있다는 부분까지 전달을 도와드렸는데, 자, 그리고 저희가 국내 최초로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시세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살펴드리죠. 자, 국내 최초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다시 15,000달러 회복하면서 15,05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1%의 상승세로 어제 반대로 반등을 하면서 15,000선 회복했다는 점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오늘 뉴스도 들려왔습니다만 현물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좀 큰 상승을 보였던 부분이 있는데요. 선물 역시나 오늘 15,000달러를 회복을 했다는 점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하고 난 이후 30분이 지나간 상황인데 현재 구간에서 좀 들려오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PD 좀 정리가 됐나요? 네, 지금 현재 나스닥과 S&P 500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2,700선을 터치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란 쪽의 소식인데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반정부 시위가 종료됐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직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정부 쪽의 의견이기 때문에요. 정말로 이 시위가 종결이 됐는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메르츠방크 쪽에서 분석한 의견인데요. 달러 대비 유로가 1.2092달러 위로 오를 것이다라는 분석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전 발표된 12월 미국 제조업 PMI 지수입니다. 59.7로 발표가 됐는데 월가는 58.0을 예상했다고 하니까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에 속보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나스닥과 S&P 500 사상 최고치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라는 속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좀 중요한 PMI였죠. 12월 제조업 PMI가 59.7로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지표 역시나 증시 상방 쪽으로 가는 거에 또 탄력을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로 달러가 1.2092달러 위로 일단 상방 쪽으로 유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적인 내용 올라오고 있다는 점 현재 구간 속보도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전에 1부에서 저희가 세 번째 이슈로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전략을 짜드리고 있었습니다. 의견을 지금 마스터님만 들어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바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크루드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좀 막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보기 좋게 돌파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추세가 여기 저항 라인인 58도 강하게 일단은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장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56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 그 59, 60 요 라인 박스권은 돌파가 됐다라고 이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돌파의 힘인지 아직까지도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눌림 시에 일단은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오늘 장이든 아니면 오늘 이후 장이든 추세 방향대로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가격대 61달러 돌파 이후에 더욱더 위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가격대에서 눌림시 매수적인 접근이 오늘의 전략,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말씀을 도와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가격대 61달러 돌파하고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해설위원님. 예. 눌렸을 때 가격대는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사실 이제 눌렸을 때는 분봉으로 이제 잡는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61 위쪽으로는 한 차례 지금 돌파 시도를 하려고 했다가 꼬리 달리면서 이제 살짝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 아래쪽으로 한 60.80 아래, 그러니까 60.80에서 60.70 요 사이까지 한 20-30틱 정도 눌려주면은 저는 좀 들어가 봐도 괜찮은 자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61.01까지 좀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30틱 정도의 눌림 구간을 좀 보시면서 접근해 보셔라라는 가격적인 부분까지도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다시 또 61달러가 깨지면서 60.99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1%의 상승세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루드 오일을 지금 가격대에서 호가창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 어떤 종목보다 지금 현재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각에 어떤 크루드 오일에 대한 이슈도 있고, 또 김경윤 PD의 외신 의견은 어떤지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도 좀 2년 내 최고치 가까이에서 거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미국의 크루드 재고가 7주째 지금 감소세라는 계산과, 그리고 오펙 내 세 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이란의 정세 불안 때문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60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500만 배럴 정도 그 재고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블룸버그 쪽에서 제시한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재고가 좀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 쪽에서의 그 혁명수비대 쪽에서는 시위가 종료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이 이 합의가 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뉴스가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냥 이제 혁명수비대 쪽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로 종결이 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지금까지는 이 시위로 인해서 크루드 수출량이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시위가 점차 좀 전개를 향한 대규모의 시위로 변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위가 더 커질 경우에는 오일 가격에 그만큼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가격대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좀 레인지가 크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40달러에서 60달러 선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는 세일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더 이상의 상승이 제한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추정치보다는 좀 줄었지만 여전히 좀 글로벌 공급량이 굉장히 좀 충분하다, 과잉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그 셰일과 오펙 간의 줄다리기로 인해서 위로도 제한을 받고 아래로도 제한을 받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즉 상방으로의 잠재력과 하방으로의 리스크 모두가 제한을 받는 상황이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란에서의 시위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또 마무리가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트위터를 통해서 이란 쪽에게 이 반정부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 우리가 이란의 국민들을 도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CNN에서는 오늘만 이 트럼프가 16번의 트윗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대통령답지 못한 행동이 아닌가라고 굉장히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점도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일단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셰일 생산량이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셰일 생산량으로 상방에 대한 제약도 있고 현재 가격대에서 오펙과 이 셰일 오일 간의 그런 공방도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이후 사건에 대해서 흐름에 따라서 가격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서 이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종료가 확인이 좀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점 아직까지는 좀 가격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까지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트위터 많이 쓰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의 외신 뉴스와 그리고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죠. 골드에 대해서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앞서서 시세 살펴보셨을 때 가격대 좀 빠지는 흐름 확인이 되셨는데요. 현재 구간 1318.2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골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모두 같은 의견이죠. 다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만장일치가 됐습니다. 오늘 좀 오랜만에 나온 거, 되게 오랜만에 나온 느낌인데, 일단 골드에 대해서는 해설위원님부터 바로 들어볼까요? 일단은, 진짜, 세게 치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00달러 중반대부터 1300달러까지 이제 쭉 치고 올라오면서 어제 이제 강한 양봉 한 번 더 뽑아냈고, 그 다음에 오늘, 도지봉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는 투자자들이 한 번씩 차익 실현 욕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위아래 캔들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 밑꼬리를 다시 들어 올리더라도 어쨌든 뭐 망치형 캔들이 나오는 거고 다음날 한 번 더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을 잡더라도 매도 포지션을 잡았는데 오늘 이제 이거를 양봉으로 돌려 세우고 끝나더라도 다음날 충분히 뭐 나올 수 있는 자리는 한 번 더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만약에 이 도지에서 방향이 이제 윗꼬리가 달리고 아래가 이제 다 채워지는 음봉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5일선 정도까지는 한 차례 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매수보다는 매도가 확률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00달러까지 좀 가파르게 상승을 이어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조금 쉬어가야 하는 자리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가격대 또 빠지고 있는데요. 1,317달러까지 내려가고 있다는 점 시세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역시나 다운의 의견을 드렸는데 오늘 저는 골드에 대해서 기준이 일단 달러 인덱스였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오랜만에 또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반등과 동시에 또 뒤집어 봤을 때 골드에 대해서도 하방적으로 열려 있는 부분은 고점에서 매도적인 관점 물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 가격대에서 다시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다운의 의견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골드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경영 PD 오늘 골드에 대해서 다운 의견 들었어요. 네, 들어볼게요.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골드가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역시나 좀 달러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달러가 오랜만에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골드는 반대로 오랜만에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네. 최근 그러니까 12월 말에 달러의 하락 같은 경우에 같은 기간 내 골드의 상승을 계속해서 좀 끌어올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골드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과매수 우려가 좀 생겨났다라는 점을 지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골드의 가격대를 움직이는 주요 요인이 여전히 좀 달러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전문가 의견이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달러 대비 유로가 하락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현재 골드와 달러 간의 그 관계로 인해서 골드가 1,225달러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는 오늘 유로 대비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지난 3주간 3% 가까이 지금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4개월 내 최저치에 지속해서 머물러 있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투자자들은 오늘 공개된 연준의 의사록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계속해서 짚어드리겠고요.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최근 골드 경우 RSI 기준으로 지금 70 위로 올라왔는데 외신에서 말하기를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곧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지금 지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지속해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 역시나 또 달러 비교해서도 짚어주셨고 오늘 좀 오랜만에 하락입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최근에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만큼 다시 한번 비트코인 시세 현재 구간에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시세 확인하시죠.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비트코인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5,000달러 회복을 했고 지금 현재 구간은 그렇다면 골드는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시장 분석을 각 종목들마다 연관돼서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급락했을 때 골드에 대해서 상방적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흐름을 좀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다시 한번 좀 매수세 몰리면서 위쪽으로 상방 쪽으로 가고 있는 흐름에서 골드는 역시나 반대로 하방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또는 시청자분들도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연관성 계속해서 좀 분석을 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두 종목 좀 비교해서 현재 구간 살펴드렸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마지막 이슈로 저희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도 역시나 같은 만장일치 골드 의견을 주셨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골드가 약간 눌림들인 듯, 전반적으로 저번에 얘네들 추세가 돌파하면 1333지수, 3달러, 1336달러까지 가능성 우선 추가적으로 열고는 있습니다. 단, 우리가 분봉상에서 이제 추세 저항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대 매매를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매수 추세를 잡고 끌고 가다 이제 익절이 돼버린 상태라서 추가적으로 매수보다 이제 고점에서 계속 눌림을 보고 있죠. 제가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리딩할 때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우리가 추세 반대를 많이 잡는다 앞으로. 그 이유는 이제 고점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상방 제약에서 눌린 부분만 본다. 그래서 반대 매매라고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네네. 한마디로 달러가 약세를 띠다가 중간중간 차익들이 나오기 시작함으로써 그런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추가적인 하방 예를 들어도 지속적으로 이제 반대 매매. 특히 아시아 유럽장은 특히나 반대 매매가 훨씬 더 유리하죠. 미장 네. 추세, 아시아 유럽장 되돌림. 자, 오늘은 뭐 이렇게 봤었습니다. 저희가 윗구간에서 내려온 아이들 여기서 지지력에서 돌려서 어차피 매도는 오늘 두 자리다. 8.9자리 정확하게 고점 자리하고 그 다음에 1320까지를 맞고 오늘 매도를 두 자리만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매수로 해서 얘네들을 뚫고 갈 건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희가 얘네들 추가 배팅은 안 했었습니다. 대신 얘네들 매수로 이 자리로 와야지 매도를 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는 손절 잡고 그냥 배팅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정확히 매수 자리가 끝난 상태에서 매도 그 다음에 저도 오기 전에 매수 매도 매수까지 마무리 지었던 모습인데 오늘 이 구간들 보합 바운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일봉상에서의 추세가 나다가 중간에 눌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걔네들이 이제 분봉상에서 저항점이고 그래서 이 상단부까지 지속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으나 여전히 뭐 차익 매물도 계속 나오고 어제부터 달러 인덱스가 잠깐 반등을 하면서 보합 구간이 뛰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최대 내일까지 우선은 반대 매매 위주로 고점에서 눌림 매매를 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얘네들 뭐 추세로 크게 보기는 아직 좀 어려워서요. 그래서 아직은 보합 구간 여분을 두고 이렇게 노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우선은 추세 상단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단타부터 시작해서 이제 추세를 보는 거죠. 뭐 이 구간들 추세가 빠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상단부 제약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죠. 추세가 빠져 있는 거죠. 근데 모든 그림들이 다 이런 그림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휩소도 많고 좀 많이 피곤하긴 하죠. 그림들이. 하지만 이 구간들 아직은 맞고 싸우기 때문에 아래 저가 지지력의 보합 구간 핵심 자리죠. 그래서 싸울 때도 한 뭐 6시간, 7시간씩 아래에서 놀다가 올라가면 또 위에서 놀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그래서 얘네들 보합 구간에 놓인 거기 때문에 네. 추세 상단부가 추가적으로 있더라도 우선은 추세 상단 경직의 매도 관점 유효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 저가에서 쫓아가는 건 좀 위험하겠죠. 만약에 쫓아가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분들은 얘네들 지지력을 한 번쯤은 고민하시고 얘네들을 보시는 게 좋다. 이 그림을 보지 않으면 무조건 뭐 빠지니까 추세로 보고 싶겠지만 여전히 얘네들 깨지 않으면 얘네들은 어차피 보합이다. 이 관점에서 좀 보합 매매에 집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골드는 상승 시 눌림 매도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고 저희 매일같이 아침 개장 시황 때 여러분들에게 미리 해외 선물과 국내 선물에 대한 전략 선재 마스터님이 직접 출연하셔서 화상으로 연결이죠. 화상으로 여러분들의 전략 짜드리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시간에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침 8시 30분 정도에 또 선재 마스터님이 국내 선물에 대한 비와 그리고 해외 선물 전략 방금 말씀을 해드린 메인 종목에 대해서 또 가격대와 전략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에 선재 마스터님의 전략도 많은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네 번째 이슈까지 저희가 모두 꼼꼼하게 전달을 도와드렸는데요. 자, 지금 2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 또 변화하고 있는지 먼저 가격대 살펴보신 이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지금 현재 시세 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일단 크루드 오일입니다. 61달러 초반대에서 눌리는가 싶었더니 다시 또 상승으로 이어가면서 61.21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S&P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 여력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폭의 올림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S&P 500은 2,705포인트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6,561.25포인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 1,317.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크루드오일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61.23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좀 이 가격대에서 전략을 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에 가격대에서 또 마소님이 워낙 또 그 가격대를 잘 짚어주셔서 잘 처리가 됐고 이 다음 가격대에서 또 새롭게 전략을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도 오일에 대해서 다시 좀 요청이 올라오고 있는 만큼 저희가 크루드오일 현재 부근에서 가격대에 맞는
실시간 리딩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뭐 저희 출연진 분들도 크루도일 다 같이 보고 있는데요. 뭐 김경희 PD도 지금 가격대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들 위해서 빠르게 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도 지금 현재 가격대 변화한 거 좀 보셨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상황? 우선은 아까 10자리들 실패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그림들을 여는 게 맞고요. 그게 마지막 매도 자리였습니다. 아, 네. 자, 목소리 잘 나가죠? 아, 목소리가 메이네요. 요즘 등에 꿀단지가 발라져 있나 봐요. 그 우루사에서 피곤 곰들 있죠. 피곤한 곰들. 아, 네. 아, 너무 다 인상이 많으시죠? 예, 제 등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은 뭐 이렇습니다. 분봉상에서도 채널 구간은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요. 저희가 마지막 매도를 쳤던 아이들이 우선은 오늘 좀 혼조세 양상을 띌 걸로 예상을 하고 얘네들을 맞고 한번 건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얘네들을 10에다 손절을 잡았었는데 걔네들이 이제 실패하면서 눌림에서 계속적으로 미장을 대비하는 아이들이 유럽장 마지막 스파트를 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보통 일반적으로 추세가 날 때 요즘은 12시 반에서 1시 넘어서 추세가 많이 납니다. 한마디로 유럽장 점심시간이죠. 변곡을 노리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추세 나는 것도 안착해서 싸우는 것도 다 그 시간대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12시 전에는 큰 움직임들이 없죠. 그렇다면 12시 전까지는 얘네들 보합 구간 내에서 이렇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1시 이후에 얘네들이 변곡을 만드는지 보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얘네들 돌파했다 그래서 얘네들 지지력에서 쫓아갈 생각은 별로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속적으로 지금 이미 브렌트유가 이렇게 되면 뭐 66불 67불 정도를 뭐 이렇게 건드리는 구간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얘네들이 뭐 58불 때, 59불 때 이미 브렌트유가 63불, 65불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채산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세일 석유가스는 네. 다 이제 사우디 왕자의 그 사우디의 집권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이란의 국지적인 요소 때문에 지속적으로 익절을 잡고 끌고 가고 있는 형국인데 네. 얘네들이 여기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 오히려 걔네들은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쫓아갈 생각은 별로 없고요. 뭐 지속적으로 원유 재고가 준다. 이제까지 원유 재고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휘발유 재고만 약간씩 늘어난 네, 상태에서 맞아요. 지표 발표에서만 59달러 아래에서는 지표 발표 때 원유주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매도를 쳤었어요. 네네. 3주 연속. 네. 그 다음에 지지력에서 매수를 받고 가는 거죠. 한마디로 매수를 받고 가다 이제 60달러를 안착하니까 60달러 지지력에 얘네들이 버티고 구간에서 노름을 하고 있지만 추세로 치고 가는 거 아직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뭐 80달러를 갈 거라고 이미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구간에서 확실하게 얘네들을 치고 갈 만한 셰일가스를 배제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슈들을 배제하고 갈 수 있을 만한 조건인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채널 기준이나 추세 상단부 저항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우선 마지막 매도가 실패했다면 우선 상단부에서 미장 다음에 유럽장 그다음에 유럽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시간 한마디로 1시 이후나 아니면 4, 5시겠죠. 유럽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시간들. 네. 그때 변곡이나 아니면 눌린 구간들 아시아 유럽장을 노리는 게 더 낫다고 보고요. 여기서 뭐 지지력에서 61.10대를 지켜서 추세로 보는데 얘네들이 4050을 넘어갈 수 있냐 넘어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추세로 보는 거는 좀 불명확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여기서는 저항 구간 우선은 60달러를 지지를 해서 60.20대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매도를 봤을 때 얘네들이 뭐 90 그러니까 60달러를 정착을 했기 때문에 61.50이면 150핍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변동성들이 원래는 150틱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요즘 50틱 내에서 뭐 80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틀 동안 150틱을 간 아이들이 30분 분봉에서 좀 눌림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네네. 뭐 추가적으로 추세를 홀딩하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반대 매매를 보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고요. 오히려 뭐 우리 오전장에 대응하고 점심시간에 얘네들이 뭐 차익을 나올 때나 그러니까 1시 이후나 4, 5시 유럽 애들이 차익하고 나갈 시점에 보면서 걔네들이 추세를
무너뜨리는지 보고 약간 차익 정도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이미 이렇게 됐다면 61.10, 61.10은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오면 한번 단타로는 대응을 해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저는 하지 않을 거고요. 예, 저는 이제 내일 얘네들이 추세가 안착하고 그 다음에 지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세를 올려놓을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더 넘어가서 내리는 구간들 반등을 노리는 게 좋겠죠.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되돌린 구간들도 많이 보시죠. 그 다음에 차익에 대한 것도 많이 보실 텐데, 50틱을 갖다가 눌림이 50틱이 온 아이들은 싸우고 빠지더라도 1, 20틱을 튕기면서 싸울 수가 있고요. 1, 20개를 튕기다가 눌림 구간에서 싸우는 아이들은 10개 미만에서 싸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차라리 넘어가서 매수를 잡고 싶다 그러면 추세가 훨씬 더 난 상태에서 눌림에 배팅이 들어간 게 하루에 보합만 뛰더라도 20, 30개 이상 50개 정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추세가 완전하게 올라갔을 때만 얘네들은 눌림 대응을 한다. 한마디로 내일 지표 때 추가적으로 안착 시도해서 지지한 모습을 명확히 보였을 때 추가적인 상승분을 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61.26, 방금 전에는 30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의 시세도 나와서 투자자분들이 많은 좀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내일까지의 시세를 확인을 하시고 난 이후 좀 유효한 가격대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두 시나리오에 대해서 또 마스터님 또 친절하게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내일장에 대한 흐름도 좀 지켜보시면서 그 다음 가격대를 잡아보시는 것이 더욱더 현명하기 때문에 지금의 변동성으로 좀 일비하시지 말으시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도와드릴게요. 자,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좀 크루드오일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네, 네, 추가적으로 네. 그냥 우리가 보는 건 이거죠. 어차피 얘네들은 결과를 봐야지 아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 잡는 거는 다 가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라서 저희가 쉽게 못 쫓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가로저항점도 보면 62달러부터 전반적으로 60달러부터 62달러들 저항들이 많고요. 이 구간을 명확하게 깰 모멘텀을 아직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추가적인 돌파를 보기에는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착해서 작은 그림들을 올려놨다 그래서 쫓아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고요. 일봉상에서도 우리가 나스닥에서 굉장히 큰 수익들을 지속적으로 S&P나 지수를 봤듯이 이런 구간들 지속적으로 눌린 구간이 있었던 기준을 갖고 있는 설정들이고요. 이 구간에서 마지막 배팅이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밀렸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 라인에서는 물량들이 빠져나온 구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쫓아가서 얘네들 돌파하는 것을 보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1, 20개라 보면 되지만 하지만 단지 얘네들을 이번에 정착을 못하고 이번 월물에 정착을 못한다는 시점이라면 얘네들은 굉장히 큰 눌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크게 돌파를 해서 안착 시도를 한 아이들이 얘네들 지지력에 그 다음에 윗구간 지지력 배팅이 들어간 게 더 낫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얘네들 매수 시도한다 그래서 쫓아가기는 굉장히 무리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좀 보시고 가로저항점이 굉장히 이렇게 혼조세 양상을 띄었던 구간들은 여전히 혼조세 양세를 띌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좀 더 자제해야 될 땐 자제하시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반대 매매나 추세 매매도 10개에서 15개의 짧은 손절 구간으로 보시는 게 나중에 그 정도의 손절 라인은 항상 빼올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 보합 바운드리에서 또 빼올 수 있는 구간들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더 큰 그림들의 여유를 잡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그림 안에서 현재 구간의 가격대를 좀 이해하셔야 좋은 수익 그리고 현명한 수익으로 나아가십니다. 하루하루 또 수익을 내고 또 그만하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마스터님이 그 부분을 무엇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큰 흐름 안에서 세부적인 가격대까지 짚어드렸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워낙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거래하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쪽에 문의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마스터님이 특별하게 다시 또 풀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현재 구간 31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유튜브로도 많은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한 질문씩 좀 풀어가 볼게요. 자, 먼저 앞서서 구리에 대한 질문을 먼저 좀 봐드렸는데 최근에 메인 종목 못지않게 천연가스와 구리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꾸준히 나와서 질문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구리에 대한 질문 올라왔는데 현재 가격대 다시 한번 구리 살펴보시고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구리 흐름은요. 오늘 장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점에 대해서는 3.300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3일 연속 오늘까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238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22%가 빠지는 가격대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리에 대해서 이제 추세가 좀 변한 것인지 아니면은 눌림에 대한 부분인 건지 이 두 관점에서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먼저 유튜브 질문을 좀 확인을 해보고 구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구리에 대해서 봐드리도록 하죠. 자, 구리도 봐주세요. 현재 포지션 없는데 진입 가능한 구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유튜브로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질문이 있습니다. 구리에 MACD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는데 5일 이평선이 이탈됐고 또 21선까지 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두 질문 모두 그렇습니다. 추세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좀 감지하시고 가격대, 유효한 가격대를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이전에 좀 구리 좀 살펴주셨잖아요. 이 두 질문 좀 같이 좀 포함해서 질문 좀 풀어주실까요? 네. 네, 우선은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우선 3.2097, 3.2090까지를 우선은 매도로 이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얘네들 이 자리가 무너진 겁니다. 근데 이제 재매도를 잡아야 되는데, 재매도는 우선은 잡을 수 있는 구간 두 구간이에요. 지금 이 자리와 그 다음에 바로 목표치를 못 가고 하루 이틀 동안 그냥 반등해서 이 자리로 올라오면 잡으면 좋은데 빠른 자리가 늦은 자리가 있죠. 매도 자리는. 네네. 그래서 이 자리는 추세 저항이기도 하고 오기만 하면 잡으면 좋겠는데 걔네들을 잡으려면 우선 목적지를 바로 안 찍어야 되거든요. 걔네들은 좀 더 분석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순하게 바로 오겠다 안 오겠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우선 자리값은 두 자리가 있습니다. 네. 이 구간들에서 첫 번째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는 싸울 수 있겠죠. 1차, 2차 매도에 목적지를 여기까지 끌고 간다. 그래서 저 자리까지는 매도를 이어시고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우선 추가적으로 큰 매도세는 없을 거고요. 이 자리까지 와버리면 얘네들은 부합될 거고요. 목적지는 어차피 매도는 여기까지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부터는 그냥 매수로 돌려서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우선 매도를 저 자리까지 이어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그 다음에 21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1평은 지금 추세 지지력 자리죠. 네. 지금 빨간색 선이 21선이니까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21선은 좀 못 미친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네네. 목표가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목표가는 한 이 구간들 보고 있는 거죠. 이 윗 구간들. 네네. 그래서 아마 좀 못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MACD 질문하신 걸로 데드크로스가 보이는데요. 발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1선까지 좀 네. 매도로 열려 있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일본에서는 제 걸로는 데드크로스가 안 보이네요. 으짜죠? 이제 차트 설정에 따라서도 좀 다를 네, 다 거고 다릅니다. 그러기 차트 때문에. 설정에 따라서 네. 다른데 우선은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됐을 때 있죠.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데드크로스가 발생된 이후에 그 다음에 반등들이 있죠. 네. 그래서 항상 반등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설정은 저는 보통 이렇게 잡지 않고 10, 15 이렇게 잡습니다. 저는 항상 바꿔서 잡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봉상에서의 설정 구간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본 설정 하고 저는 좀 다르게 봐서 10, 15, 15 이렇게 보는데 지금 생방송이라서 바로 바꾸지 못하고요. 데드크로스가 발생됐다 그래서 항상 얘는 MACD는 추세하고 그 다음에 주기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RSI하고 스토캐스트를 늘려서 합쳐놓은 거다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작은 변동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차트도 보시면 얘네들이 뭐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는데도 양봉이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도 얘네들은 계속 빠지죠. 한마디로 추세 꼬리가 심하든지 몸통 계산을 해서 얘네들은 가격이 정해진다 보시면 돼요. 모든 보조지표는 꼬리 빼고 몸통 계산해서 이걸 버릴 건지 안 할 건지이기 때문에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는 애들은 긴 애들은 지속적으로 나는 거고요. 이렇게 혼조세 양세면 개인들은 죽어가는데도 지표는 계속 매도세를 끌고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개인들이 보통 이런 구간 잘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다시 반등해서 여기까지 오면 못 참죠. 벌써 얘네들이 한 달 동안 이래버린대요. 그래서 일봉상에서 데드크로스보다 아마 분봉상에서 봤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보고 있고요. 네네. 분봉상에서 봤을 때 뭐 30분 분봉이나 60분봉을 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어요. 30분 분봉이면 한 파동이 보통 6개에서 많으면 8개, 9개가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 6개 잡더라도 3시간이죠. 그 다음에 8개, 9개를 잡으면 6시간 한 섹션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9시에 개장해서 12시까지 주력으로 움직이는 그림들 시간이 3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유럽장이나 아시아, 미국 섹션의 초반장들 움직임이 30분 봉에서 4-5개가 나오면 다 움직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30분 분봉을 볼 때 본인 섹션, 그 다음에 일봉, 그 다음에 120분봉 그 섹션에 대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분봉상의 한 파동들이 뭐 하나, 둘, 셋, 넷, 5개, 뭐 하나, 둘, 셋, 넷, 5에서 7, 8개 뭐 이렇게 갔다 꺾인 거나 가는 거나 보통 이 구간 내에서 한 파동이 끝나기 때문에 걔네들 좀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MACD는 데드크로스도 중요하지만 다이버전스는 오실레이터를 많이들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0 기준으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30분 분봉이냐 1분봉이냐 분봉에서 몇 개의 봉을 기준으로 보고 몇 시간 정도를 홀딩할 거며, 그 다음에 몇 시간 정도 홀딩하면 유럽 섹션으로 바뀌는지, 지금 유럽 섹션에서 끝나는지 미국 섹션으로 바뀌는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봉만큼, 그 다음에 걔네들 0 기준이 깨지면 일반적으로 걔네들이 매도세가 강해진다. 한마디로 지금 계속 0 위에서 놀았었죠. 매수 추세일 때는. 네. 이 구간에서 빠지기 시작해서 반등을 주더라도 0 이상을 못 치는 거죠. 자릿감은 이미 여기서 빠졌는데 이 윗구간 치더라도 0 이상을 못 치는 거. 그래서 0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좀 더 나눠서 하시는 게 주식이나 뭐 해외 선물 쪽에도 얘는 추세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낫다.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뜨면 좋은 자리를 기다렸다가 누르는 게 빠른 시간 안에 수익도 나고 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적으로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1선까지 하방으로 열려 있는 여부도 좀 궁금해 하셨고, 각종 보조 지표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마스터님이 설명을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21선까지 열려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21선까지는 좀 도달하지 못하지만 3.2100선까지는 하방 쪽으로 열어 있는 부분 좀 전망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조 지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잘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리에 대해서 저희가 또 유튜브로 질문 올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뭐 시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짚어드리도록 하죠. 김경영 PD 좀 정리가 됐나요? 네, 최근에 지금 중국 쪽에서의 정책이 좀 변화가 됐다라는 이유 때문에 중국의 그 구리 수요가 좀 급감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는 이제 양보다는 질 쪽으로 지금 좀 주력을 하자라는 정책적인 노선이 이제 새롭게 나오면서 이제는 좀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골드만삭스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뭐 정책적인 노선이 변화한다고 해서 이런 구리의 가격이 하락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덧붙여서 지금 골드만삭스가 올해 가장 많이 오를 것 같은 원자재로 구리를 꼽았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구리의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밝게 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또 덧붙여서 아연이라든지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네, 역시나
골드. 구리 하면 또 중국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만큼 중국 정책 변화에도 구리에 대해서 원자재 쪽에서는 구리가 상승을 계속해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골드만삭스 쪽에서 분석 내용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데 해설위원님은 현재 구간 가격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구리 같은 네. 경우에는 뭐 매수를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밑에서부터 이제 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앞전에도 구리에 관해서는 상방에 대한 뷰를 이제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다가 다시 이제 연말 되면서 26, 27 뭐 요때 이제 출현을 했을 때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서 다행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전 고점 돌파하고 나니까 좀 이제 차익 실현 내지 일부 물량 소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왜냐면은 이 구리 같은 경우가 일간으로 보면은 거의 한 10몇 거래를 양봉으로 지속적으로 좀 뽑아냈었던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음봉 한 3개 정도 나오는 그런 수준이고,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도 아마 그때 매도를 치고 싶으신 분에 대한 질문을 아마 답하면서 이제 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최소한 5일선 이탈 되는 걸 보고 매도를 쳐도 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매수를 잡으시려면은 뭐 11선 부근이나 5일선 부근 지지받는 거 보고 매수 포지션 못 들어가신 분은 들어가셔도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마침 오늘장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11선 부분까지 좀 눌려놨기 때문에 네. 매수를 뭐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자리에서 분할로 한두 차례 정도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 개인적인 뷰도 뭐 하방보다는 상방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방 쪽으로는 상방 쪽에 대한 의견 현재 구간에서 가격대 좀 살펴드렸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질문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또 유튜브로 질문을 좀 올려주신, 문자로 왔네요. 문자로 올려주신 상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4703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새벽 4시 FOMC 결과에 국채 방향성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라고 국채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정말 오랜만에 국채 좀 확인하는데요. 현재 가격대 먼저 살펴드리죠. 자, 현재 0.06%의 강보합으로 123-24.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전에 123-12.8선까지 좀 바닥을 찍고 난 이후 반등을 하고 또 다시 좀 가격대 눌리고 뭐 같은 자리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뭐 반등 이전의 저점보다는 올라온 가격대입니다. 바로 또 마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마스터님, 아직 새벽 4시의 결과는 모르지만 일단 국채에 대해서 방향성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은 뭐 국채를 보니까 예전에 그 작년 말에 그게 생각나요. 천연가스하고 국채 질문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왔죠. 그래서 네네. 그때 언제였죠? 그 12월 28일 마지막 날 저희가 국채 매수 목표하고 천연가스가 급등하면서 매수 목표를 찍었던 그림들이었습니다. 네네. 그때 국채 이게 빠져서 기속적으로 얘네들 어디까지 가는지 질문들이 왔었고, 네, 맞아요. 그때 124, 01, 그 다음에 123, 37이었나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 구간까지를 간다. 그래서 서울경제 쪽 회원님들도 그걸로 많이 잘 빠져나왔다. 그래서 많이 저랑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들 잡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얘네들 매수가 끝나서 그 다음에 매도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얘네들 네. 목표가를 찍고 그 다음에 저가 지지력들에서 한번 지지가 된 이후에 다시 배팅이 들어가서 무너지는 꼴이기 때문에 매수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도 여기서 매수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받고 나서 신고하셔서 얘네들 빠지니까 아래 구간 뚫는 구간까지 전반적으로 보합된다. 그래서 분할은 이 구간 말고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한마디로 보합장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가 한번 끝난 상태에서 보합 들어간다는 거죠. 네네. 얘네들을 제외한 구간, 그 다음에 윗구간 제외한 구간, 전체 보합을 들어가는 구간들이고요. 그렇다면 얘네들 보합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추세 지지력을 형성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결과는 어차피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지력에서 배팅을 할 수 있는 자리들은 어차피 하단부 제약이나 네. 윗구간
상담부 제약이 있겠죠. 뭐 큰 움직임은 사실은 저는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별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네. 뭐 오늘 발표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얘네들 구간대에서는 뭐 이런 구간대 작은 지지력들은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아래 하단부로 빠지면 전체적인 보합들 노리는 게 좋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저가는 더 낮추는 걸 가정을 두고 싸우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끝난 상태에서는 보합 구간들 영역할 거라 보고 있고,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뭐 얘네들 지지력들이 있는지 아니면 저가를 깨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얘네들 이 구간들 추세 구간들에서 며칠 동안 지금 혼조세 양세 뛰고 있죠. 12월부터. 한마디로 얘네들은 이 구간 내에 보합 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얘네들은 안착 돌파나 아니면 빠지는 경우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여기서 한번 벗어난 다음에 정확하게 이 추세를 지키고 싸우려는 의지를 보이는지 저가를 더 낮추려고 하는지를 본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항상 제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목표가를 설정해 놓고 저희가 하면 거의 오차 없이 마감을 되는 걸 저희는 원합니다. 항상 그 이야기는 그게 그림이 끝나면 다시 어디를 갈 건지 계속 위아래 체크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그림들 지지력이 확보됐으니까 이제 의심하지 말고 저쪽으로 가자. 그 다음에 다 갔으면 또 위아래 출렁거리다가 얘가 지지가 되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또 가자. 이런 싸움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차트는. 그래서 한 그림이 끝났을 때는 특별한 이슈가 없을 때는 위아래 막아놓고 보합권에서 보합 매매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추세는 그거의 지지력이 확실해졌을 때 본다. 그게 항상 아쉬운 매매가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았을 때 리스크 그럼요. 대비해서는 훨씬 더 이득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채에 대해서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국채와 천연가스 질문이 많이 또 상담이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또 손재 마스터님 여러분들의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그 전략이 일단 뭐 짧은 구간이라기보다는 국채에 대해서는 좀 큰 가격대에서 생각을 하시고 관리를 해야 하는 만큼 시간에 대해서 또 관리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전략도 좀 좋은 수익으로 가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 부분에서는 지금 보합권에 좀 머물고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슈 이후에 그 가격대가 좀 안착하는 여부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시고 가격대, 유효한 가격대 좀 찾아서 접근하시라라는 전략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채에 대해서 질문도 또 정리를 도와드렸고 이전에 또 워낙 차트에 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리뷰도 함께 도와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또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유튜브로도 올라온 질문이에요. 앞서서 저희가 달러 인덱스 다른 종목 하실 때 좀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는데요. 자, 마스터님 시황과 기술적 분석 너무 감사드립니다. 달러 인덱스의 반등은 어디까지 보시나요? 라고 문자를 유튜브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또 달러 인덱스는 워낙 또 마스터님이 다른 종목들 분석하시기 전에 함께 봐주셨기 때문에 뭐 가격대 1부 때 전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현재 구간에서도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살펴주시죠. 네. 아까 뭐 말씀을 드렸었죠. 네. 우선은 힘이 강할지 안 강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92.170대까지를 열고 본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저항에서 중간 지지력에서 배팅 그리고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뭐 눌린 구간은 또 지지력들 확보하는지 싸우고 계속 이러겠죠. 그래서 힘이 세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간 만큼 눌리고 또 간 만큼 눌리고 이러고 있는 거죠. 네. 한마디로 뭐 단타분들은 매수 매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그림이다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91.71 얘네들이 지지된 아이들은 윗자리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습니다. 한마디로 끌고 가는 거는 눌림에서 뭐 배팅하는 게 좋겠지만 반대로 얘네들 매도로 돌리겠다 그러면 이 구간 위부터 보시는 게 낫습니다. 지속적으로 얘네들은 저 구간을 시도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뭐 저항점들 이 구간이라서 뭐 이 구간은 보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얘네들 패턴상의 움직임들이 그래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조건은 항상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이 지지되는지 그리고 한마디로 얘 구간이 박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냥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이 구간이 박스예요. 지금.
그래서 이 구간이 지지가 됐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더 간다고 가정을 두고 싸울 수 있는 거고요. 네. 걔네들이 힘이 약해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얘네들이 출렁거릴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리기에 매수 쪽으로 가는데 힘은 약해 보인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완전히 다 갈지는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하지만 얘네들은 이 구간까지 가정을 열고 봐야 된다. 한마디로 이 구간까지 다 끌고는 못 가더라도 반대로 매도로 돌려면 이 구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목표가 전에서는 절대 배팅을 돌리는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가로저항점을 보나 뭘 보나 저 구간 내에서 보신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얘네들 추세장도 보통 저런 자리예요. 뭐 이렇게 위에서 끄도 보통은 오버 자리부터 해서 추세 저항들 어차피 추세 자리에서 두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시간 안에서 뭐 하루 이틀이 더 걸리면 얘네들이 추세가 계속 내려오죠. 그래서 아마 이런 구간에서 계속 보합권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자리까지를 가능성을 열고 본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부에서도 91.750 안착시 92.170까지에 대해서 또 전달을 도와드렸으니까요. 달러 인덱스 중점적으로 네,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정말 알찬 내용과 해외 선물 전략 짜드렸습니다. 오늘 선재 마스터님 최근에 정말 네, 올해 들어서도 더 바쁘신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는지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죄송합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약간 멍합니다. 아무래도 차트들도 보합 박스권에서 변동성이 적은 건 아닌데 너무 긴 시간 동안 맞아요. 움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많이 지칩니다. 저희가 매매할 때는 그냥 배팅해놓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되는데 계속 리딩하는 입장에서는 걔가 잘 가는지 계속 체크해야 되고 그래서 맞아요. 좀 피로도도 많고요. 하루에 2-3시간 매매하다 못 자면 좀 재밌기라도 할 텐데 일하느라 못 자는 거라서 요즘 좀 노곤해서 약간 기운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항상 에너지는 넘쳐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톡스타나 아니면 또 내일 무방할 거기 때문에 무방에 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다면 무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장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좀 자기 관리에도 힘쓰시고요. 그 다음에 한 파동 자체가 다들 짧기 때문에 그냥 오래 갖고 있으면 별로 수익이 안 나고 또 되돌아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익절 항상 잡으시고 그 구간 잘 빼드시는 매매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워낙 또 올해도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을 탄탄하게 도와주시려고 연초부터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장이 워낙 좀 지지부진해서 그 부분 안에서 또 네, 도와주시라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또 톡스타 다시 한번 네, 공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포털 검색창에 톡스타만 검색을 하시면요, 다양한 네, 홈페이지 좀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선재 마스터님을 클릭을 하신다면은 또 해외 선물 전략과 그런 신에 대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톡스타 많은 네, 검색을 해보시고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경희 PD 오늘도 또 바쁘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네, 일단 마지막으로 지금 천연가스와 난방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뒷받침하는 뉴스를 전달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이 좀 굉장히 혹독한 추위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라는 뉴스가 올라왔는데요. 얼마 전부터 지금 뉴 잉글랜드주 쪽에는 굉장히 지금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드렸는데 지금 눈이 한 30에서 38cm 정도 굉장히 지금 폭설이 내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올라오고 있고 보스턴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굉장히 추운 날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임스퀘어 쪽에 있는 그 마담 투소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추우니까 여기를 이제 구경하러 오지 않기 때문에 할인 행사를 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올 정도이고요. 지금 보통은 이제 남부로 갈수록 좀 따뜻하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현재 지금 텍사스라든지 플로리다 같은 남부 지역까지도 지금 굉장히 추운 날씨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지금 한파로 인해서 사망을 하기도 했고요. 좀 굉장히 전역이 좀 추워지는 굉장히 좀 심한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몇몇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긴급 대책을 세우고 이제 대피소도 세우기도 했고요. 휴교령을 내리기도 할 정도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천연가스나
가치나 난방료에 대한 수요 부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은 인명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겠고요. 일단 미국 한파의 난방류와 천연가스 수요가 변동이 좀 예상된다라는 점까지 네,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또 어떠셨나요? 일단은 뭐 새해 첫날은 아니지만 이제 새해 들어와서 이제 처음 또 이제 그 1년을 계획을 하면서 이 방송에 이제 임했는데요. 일희일비하는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하지만 항상 큰 추세 안에서 방향성과 상품에 대한 전략을 짜고 큰 추세 안에서 그 종목에 대한 방향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세계에 대해서도 저희 첫 주가 해외 선물 전략 짜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한 주간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첫 시작을 좀 단단하게 세워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알찬 내용 전달 도와드렸는데요. 2부에서 말씀드린 내용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